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개톡 고유림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린이 탈출하기 위해 저와 함께 이 개념과 이슈까지 모두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암호화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암호화된 화폐를 뜻합니다. 은행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이 이 은행 서버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단점이 중앙 집권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서버가 해킹당하면 다 같이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은 이 공개된 전산 장부에 모든 거래 내역이 등록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열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 컴퓨터에 이 문서들이 복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컴퓨터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암호화폐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 분산화인데요. 중앙 서버 대신에 이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거래를 검증하게 됩니다. 또 보안성도 좋은데요. 암호화 기술로 거래 내역이 보호되게 됩니다. 또 투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래 내역의 불가역성입니다. 한 번에 기록된 이 거래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나,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국내 암호화폐 앱의 이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암호화폐 앱 다운로드 수가 1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4억 건에나 달하는 숫자인데요. 디지털 지갑과 이 P2P 결제 다운로드 수도 앞에 있는 표에 있는데 7.9%밖에 증가를 안 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암호화폐 앱 성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암호화폐 앱이 5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디지털 지갑과 P2P 결제가 5.7% 성장했는데 이 바이낸스 같은 플랫폼 덕분에 암호화폐 앱은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도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안전성이나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사용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설명하면서 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이 전송할 때 암호화 과정을 거치고 그 거래 내역을 묶어가지고 블록처럼 만드는 건데요. 이 블록이 만들어진 걸 기존에 있는 다른 블록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들을 체인처럼 엮은 건데 이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렵잖아요. 제가 또 작동 방식도 가져왔습니다. 작동 방식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동, 거래 생성입니다. 사용자 간에 거래 요청이 발생하면 이 거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노드, 참여자들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증에 있어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효한 거래들이 블록에 기록이 되는데 앞에서 유효성이 검증이 되면 블록으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블록을 연결시킵니다. 새로운 블록과 이전의 연결, 앞서 말씀드렸던 체인처럼 딱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또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산 저장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 전반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해킹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투명성도 역시나 갖고 있는데요. 누구나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이 변경이 되게 된다면요. 그 연결된 모든 블록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가져오면서 또 이 STO라고 하는 것도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STO는 이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전통적인 증권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토큰 증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블록체인 산업 진흥시킬 것이란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 나온 기사고요. 이 트럼프의 언급은 12월 17일 비교적 되게 최근에 나왔던 말인데요. 블록체인 협회에 게시한 동영상에 따르면요. 트럼프 당선인이 블록체인 협회 연례회의 영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이 해외 유출을 막고 또 미국에 남아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을 했고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자국 우선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에 성장성이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분야에서 좀 탑티어가 되겠다 하는 발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는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블록체인을 막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최근 구글이 신형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코인들이 5에서 10%가량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 발전하는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정말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블록체인의 좀 천적이라고 지목이 되어 왔는데요. 양자 컴퓨터의 특징이 획기적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블록체인의 암호화 체계를 뚫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양자 역학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컴퓨터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0과 1의 이 비트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 이거를 갖는 동시에 큐비트라고 하는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컴퓨터 대비 더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여러 결과값을 넣어서 암호 해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이 우려는 조금 안 해도 된다라는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화가 멀었고 방어 체계도 좀 덜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께서는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발된 상태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좀 먼 미래에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양자 컴퓨터 기술이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개 이상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고도화된 양자 컴퓨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자 암호 이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는 이 구글의 윌로우의 경우에는요. 끼케야 105개의 큐비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글의 것 말고도 IBM의 양자 컴퓨터 콘도르 역시도요. 1021개의 큐비트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성과를 발표하면서 냈던 이 양자 컴퓨터 역시 24개의 큐비트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큐비트가 완성되면 뚫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블록체인을 위협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학계를 중심으로 양자 내성 암호를 연구해오고 있고요. 또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항할 암호 표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럼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시스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이슈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ETF 관련돼서 암호화폐랑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 보시면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신규 암호화폐 ETF가 대거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1월에는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11개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이 개인의 투자가 되게 수월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거 출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 12월 17일에 말했는데요. 내년에 암호화폐 ETF가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이 물결처럼 조금 올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해시덱스,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의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듀얼 ETF가 승인 예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트럼프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계속해서 관심 갖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서 보면 아실 수 있듯이 트럼프의 차남도 자신의 아버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이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자신하는 기사가 12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행보를 좀 예고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리라는 게 이 에릭 트럼프 차남의 주장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 자산이 없는 수백만 개의 재정 수단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말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역시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원래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입장을 바꿔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공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요.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고 비트코인을 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거다 이런 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만 하면 아직 실행된 게 없는 거 아닌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말뿐만 아니라 정말 친암호화폐적인 행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도 12월 18일 어제 기사인데요. 블록워커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업계의 CEO와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CEO라고 하시는 분은 크리스 마르잘레, 크립토닷컴 CEO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가 지난 6월 비트코인 채굴 업계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이후에 암호화폐 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인사 임명, 그리고 국가 비트코인 비축 구상, 마지막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도 코인베이스 CEO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회동을 거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이 트럼프와의 친밀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차르에 대한 이야기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분도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헤드라인 읽어보면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섹스 미 기술 정책 새 판 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투자자이자 보수적인 논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차로로 지명이 됐고 미국의 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를 할 거다 이런 예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차르, 크립토 차르로 임명이 되면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감독 책임을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데이비드가 온라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빅테크에 대한 편견과 검열로부터 벗어나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까지도 이끌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런 암호화폐와 그리고 이런 빅테크에도 트럼프의 입김이 계속해서 가해질 걸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차르를 뽑기 이전에도 누가 될까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되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발표된 건 없지만 일론 머스크의 입김, 이 관심이 있었던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는 실리콘밸리 기업가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페이팔 초창기 임원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을 했었던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호재가 되는 인사 선임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SEC 위원장에게 정말 친가상화폐적인 인물을 선임했습니다. 바로 폴 애킴스인데요. 지난 4일에 이 SEC 위원장에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애킨스 후보자에 대해 상식적 규제에 대해 검증된 리더라고 소개를 했고, 이 애킨스가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전망이 되고요. 애킨스의 양력도 살짝 짚어드리자면 2002년에서 2008년까지 SEC 위원 지냈고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양력도 좋지만 가상화폐에 되게 친하다라는 점을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또 좋은 점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선 호재였던 점이 SEC 전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EC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이 규제들이 좀 사라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이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내려가고 나서 리플의 주가도 한번 껑충 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슈도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상자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가상자산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계속해서 이 여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1일이죠. 12월 1일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을 따랐었는데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추진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내년 1월 1일 머지않아 이제 곧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에 가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 대여해서 얻는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리를 해서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산 부수 법안 협상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가 2년 정도 늦춰진 가운데 과세나 시행일까지 과세 형평성을 갖추고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이 가상자산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여야의 정치권과 국회 정부 당국은 2027년까지 계획대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2년 동안 관련 법 개정을 조금 더 잘 재정비해라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렇게 과세 정책이 유예된 것도 호재지만요. 이 STO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암호화폐가 친숙하지가 않고 이에 대해서 좀 규제나 이런 법제화가 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비상계엄 사태 발령 이전에 STO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 한동훈 대표가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컨퍼런스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을 썼는데 이 관련주들도 당시에는 STO, 그리고 가상화폐 이쪽에 있어서 탄력받는 흐름세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아쉽게도 주식, 가상자산, 토큰 증권 모두 다 조금 올스톱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시계 제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가상자산 투자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문제, 그리고 사실상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싶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는 올 초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통해 법인 계좌에 대한 단계별 허용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이었고 또 이달 시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법인 가상자산 실명 계좌가 이제 허용이 되면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서 법인의 투자가 정말 껑충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조금 진정이 돼야 다시 한번 탄력받고 법제화가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좀 비전이 비춰지고요. 계엄 사태 발당하면서 진짜 금융당국은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등 기존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급한 불을 끄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좀 가상자산을 살리자 하는 기조는 수그러든 걸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이슈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것에 대비를 해서 계엄 사태 여파랑 상관없이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STO, 이 토큰 증권 법제화 논의도 지금으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는데요. 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이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 이 법제화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STO 업계 관계자는요, 내년에 관련 입법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구상하던 STO 업계 입장에서 현재 관련법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서 조금 난감하다라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을 수 없을 거다. 앞으로도 이 시장이 미국발로 훈풍이 계속 불어주기 때문에 관심 갖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에 대한 이슈들도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좀 개념 정리되셨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암호화폐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켜본 내용들 한번 핵심적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살펴봤는데 암호화폐 특징, 분산화, 보안성, 투명성, 거래의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의 기존의 은행 시스템보다는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를 만들 때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연결을 했고 이 덕분에 분산 저장이 되고 투명하고 그리고 변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슈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시장,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발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신규 암호화폐 ETF가 대거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 ETF도 어떤 ETF가 있는지 좀 투자할 만한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 정권이 제대로 들어서진 않았지만 이 친가상화폐적인 인사들이 임명됨에 따라 어떤 규제 정책 또 규제 완화 정책과 조금 더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또 이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떤 흐름세 보여주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살짝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부도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합세해서 또 어떤 가상화폐에 있어서 훈풍이 불어줄지, STO 법제화 다시 들어갈지, 또 이런 가상 자산에 있어서 조금 더 정돈된 규제가 있을지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된 뉴스 있으면 매주 찾아올 때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와 개념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